야, 한번 풀어보자고 얘네들을. 자, 일단 대명사 일치랑 명사 수식어 일치라는 부분인데 주의할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일치를 조심해야 돼요. 대명사 문제는 거의 100% 수일치, 뭐 100%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이상의 경우에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수일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수일치 반드시 생각하시고 1차적으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귀대명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대명사에 해당하는지 요 두 개를 검토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거의 이 안에서 풀릴 거야. 실제로 다 풀어와서 알겠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시면 저 대명사가 받아주는 명사가 얘가 얘잖아. 복수지? 특별히 부정대명사나 제귀대명사여야 될 이유도 없죠. 그냥 맞는 거예요. 맞고, 자 2번 보면 얘는 틀렸거든? 저 왜 틀렸냐? 수일치에서 바로 나가리야. characters를 받아주고 있잖아. characters 복수인데 대수로 받을 수 없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복수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확정을 했어.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뭐 them, those 이런 것 중에 하나 갖다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those예요. 여기다 분명히 them 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them이 안 된 이유 이거다. them이려면 얘랑 정확한 대상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네, 보시면 이건 뮤지컬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누구 캐릭터야? 오페라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지. 대상의 불일치가 있죠. 카테고리 범주의 일치가 있지만 정확한 대상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친구들 있을 수 있어. 부정대명사 관련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정대명사의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종류, 즉 범주는 일치하는데 대상은 불일치하는 거. 이걸 부정대명사로 쓰거든. one, those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너 프린트 있어? 자, 부정대명사라고 하고 간단한 예시 이런 거예요. 안 적어도 된다. 예시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새 것을 샀어. 이거 있지. 내가 잃어버린 펜이랑 새로 산 펜 사이에 종류 일치하죠? 펜이야. 근데 동일한 대상인가? 그건 아니지. 내가 잃어버린 펜 때문에 비슷한 새로운 펜을 하나 산 거잖아, 문구점에서. 그럴 때 나는 I lost a pen, so I bought a new one 이라고 해요. 괜찮아? 요거 이해되나? 이렇게 쓸 때 안 써도 이거 I bought a new one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기다 있으면 안 됩니다. it을 쓰면 내가 잃어버린 펜을 다시 그대로 샀단 말이 돼버려요. 여기 이 2번 문제에 that을 쓴 사람들이 그런 논리로 푼 거야, 문제를. 저기 that이 들어가면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새 펜을 샀어 해서 그 새 펜이 내가 잃어버린 펜이랑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꼭 부정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건 those예요, those.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ones인데 저거 맞지? recent ones, 최근의 것들. 저 changes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전체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지.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일단 잘 알다시피 제기대명사는 문장의 주어랑 목적어 사이에 일치하면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좀 검토할 게 있죠. 얘가 이 밑줄에 있는 이 부분 있지? 얘가 걸려있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얘가 어떤 동사에 또는 준동사에 걸려있는지를 찾고 나서 그 동사 또는 준동사의 주어랑 일치한지를 판단해야 돼. 앞에 protect에 걸려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일단 동사인 거야. 실제 동사일 수도 있고 준동사일 수도 있어요. 일단 얘 입장에선 얘가 동사라는 거지. protect하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까? 이 구문 분석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The human's ability to recognize faces comes from afar, helped them know. 그리고 나서 someone was coming 부분이 명사절이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명사절 사과거로 하진 않는데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게. 이거 얘 뭐야 이거? 이거 두 번째 목적보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얘가 OC1이었잖아. 저기 내가 V라고 표시한 거는 얘네 사이 관계에서 이게 V라는 거지 실제로 동사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문장의 동사는 아니다. 자, 실제로 얘는 목적보어 2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려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거는 얘 의미상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거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누구였어? 얘였다. 얘랑 얘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themselves라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무조건 갖다 문장의 주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장의 주어라고 보면 humans ability이기 때문에 humans ability랑 themselves 사이엔 당연히 대상의 일치가 없어. 이건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얘의 동사인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얘가 문장 전체에서 목적보호 기능을 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얘랑 얘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쓰는 게 맞겠다. 해석상 맞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리에 아마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낼 거야, 실제 문제는. 이게 이해가 되나? 왜 이렇게 낼 것 같아? 보통 애들이 제기대명사 하면 문장의 주어랑 같다고 생각하거든. 문장의 주어가 단수였잖아. 이렇게 해놓고 틀린 걸 유도할 겁니다. 이해하죠? 이해되지 이거? 자, 다음 5번 보시면, 자, 5번은 이 세트에 두 개 있는 문제거든? 근데 내가 이거 중간고사 할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필요한 부분을 좀 메모를 해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다? 기억나나? 관계대명사 뭐 더하기 뭐. 전치사가 아니고 비슷한 거. 접속사. 이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문제에서는 굳이 이렇게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위치 후 보고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얘가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앞뒤로 문장 두 개지. 앞문장, 뒷문장 완전하게 붙어있단 말이야. 자, 문장 두 개가 붙어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지? 그럼 일단 얘는 틀린 거야. 일단 여긴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쓰든지, 싫으면 관계대명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근데 지금 이 문장 어떻게 돼 있어? 접속사 없이 대명사만 있지. 그래서 비문인 거예요. 저 댐이 관계대명사가 아니잖아. 저건 그냥 대명사잖아. 그래서 이거를 옳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당신들 기말에 서다평 있죠? 서다평이 있을 땐 저기 밑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꾸는 방법이 두 개다. 두 개라고 생각을 하자. 첫 번째는 이 사이에 and 집어넣는 거야. 자, 첫 번째, 수정한 1. both both 앞에 and를 집어넣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1번 수정이야. 2번은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지금 이 문제에선 밑줄이 댐에 있었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풀어야겠지. 댐을 위치로 바꾸면 돼요. 그냥 바로 both of which라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얘야. 이 문제에서 정답은 얘인데 얘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꾸도록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요거는 1, 2번을 옆에다 꼭 메모를 해두시고, 만약에 근거가 헷갈릴 것 같다 하면 요거까지 다시 옆에다가 좀 정리해 놓으세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2학년 기출문제고,
1학년인가? 기출문제야.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are very difficult to measure. 측정하기 어렵다. 일단 그들이 충분히 작아지면 to pass through the net. 그 그물망을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작아지면 어떤 그물망이죠? That people typically use to collect themselves.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얘가 걸려있는 동사가 누구야? 얘가 걸려있는 동사는 to collect죠. 모으는 대상이랑 모으는 주체가 같아야 돼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얘의 의미상 주어는 people이거든, 무조건. 해석이 그렇게 되지. 자, 얘의 의미상 주어는 people이야. 사람들이 사람을 그물로 잡는다는 건 조금 이슈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거는? 그냥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문맥상 마이크로 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을 잡는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 안에 불일치가 있는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이거. 이거 댐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는 댐으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 8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이거 조금 다른 개념의 부정대명사인데 얘는 거의 출제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를 언제 쓰냐, 더를 언제 쓰면 안 되냐, 요것만 물어볼 거야, 거의. 이거 아마 당신들 중학교 때부터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거니까 아마 알 겁니다. 공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그거야. 근데 그거 어제 읽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것만 이해하세요. 얘를 우리가 원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걸 투라고, 아니 투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거를 another이라고 부르겠죠. another이에요. 이따 저게 왜 another인지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즉 마지막 거. 얘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the other이라고 불러요. 이거 괜찮지? 이게 the other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는 100% 여기서 나올 거야. 어떤 경우에 the other를 써야 하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얘랑 좀 닮지 않았어? another이랑 the other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 해봤을 텐데 저거 그냥 other 앞에 관사 붙어 있는 거잖아. 둘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on other이고 당연히 other은 안 될 거 아니야. o가 모음이니까 on other이고 얘는 the other일 뿐인 거예요. 두 개 똑같은 거야.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더를 쓴다는 건 얘가 특정됐다는 거거든. 얘가 어떻게 특정됐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집단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정이 돼버렸지. 그래서 the other이고 얘는 특정이 안 됐지. 이건 특정이 안 됐어. 아직 두 개 남은 것 중에 뭘 지칭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another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이 또 3개야. 이번엔 얘를 원으로 잡고 어떤 이유에서 내가 한 방에 이 2개를 잡고 이 집단을 끝내버리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the others가 되면 되겠지. 뭐 밑에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another이랑 the other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 on other, the other이에요, 그냥. other은 당연히 안 될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several events,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이고 나머지 하나가 체조다. 나머지 하나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 올림픽 종목이 2개여야 돼요. 2개 중에 하나가 이거고 나머지 하나, 유일한 것이 체조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지.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종목은 적어도 2개는 아니야. 2개보단 많단 말이야. 틀렸지? 뭐가 돼야 돼? another. 또 하나란 뜻이야, 이거는. 마지막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거는 another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거 some of them 틀렸죠? some of them 안 되지. 접속사 없이 them이 나왔기 때문에 some of which로 바꾸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9번은 맞고 9번 괜찮을 것 같고 10번은 요거 한번 볼까? 아마 대부분 알 거야, 이거. few랑 little의 차이. few 언제 써요? 거의 없을 때? 그거 말고 few랑 little 관점에서 이쪽 쓸 거냐 저쪽 쓸 거냐 어떻게 결정해? 가산성이에요. 셀 수 있으면 few고 셀 수 없으면 little이야. 이거
괜찮지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이쪽에 있는 거는 셀 수 있어야 돼. 얘는 셀 수 없어야 돼. 자, 그럼 이건 어때? A few는 어때? 이거 차이는 뭐예요? 수직 차이. few랑 a few의 차이. few는 약간 부정, a few는 약간 긍정. 약간 막 그렇게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당신들이. 뭐 조금 있다는 걸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few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a few고 막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문제 풀 때 생각이 날까? 그거 생각 안 할 걸 그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few랑 little은 부정어예요. 이거 뒤에 있는 거 x 치면 돼. 내 예시를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도 내가 실수 안 했다는 말은 아니죠. 실수 조금 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얘가 긍정어예요. 그러니까 mistakes가 맞는 거야. little은 보통 이렇게 쓴다. little이랑 few 같은 부정어는 보통 이렇게 쓴다. 부정어 도치돼 있죠. 부정어라 그랬잖아. 이거 해석하면 나는 대절 이하를 몰랐다예요. 거의 몰랐다가 아니고 그냥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때 보면 당신들랑 같이 문제를 꽤 풀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부정어 나오면 뒤에 어떻게 하죠? 몰랐다 이렇게 처리하지.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게 빠릅니다. little이랑 few 얘네 있으면 이거 그냥 부정어니까 뒤에 x 쳐버리세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도록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 few랑 little인데 x를 쳐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애초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럼 애초에 잘못된 문장이고 few랑 little은 그냥 x를 쳐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a few라고 써요. 거의 없다라는 건 있다는 거잖아 결국. 이걸 a few라고 쓸 거야. few라고 쓰면 그냥 x 치고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 보면 I made a few mistakes. 문맥상 실수를 몇 개, 아주 적게라도 했다는 거잖아, 이거는. 긍정문이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few, little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1차적으로 few 쪽이냐, little 쪽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기 있는 것처럼 저거 부정어냐, 긍정어냐 이런 거를 검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it 괜찮나? it 문제 없죠? 얘는 정확히 소셜 이미지를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부정대명사가 아니야. 정확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여기 another를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거 아까 남겨놨잖아. 저거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 여기. 다 왔습니다. 네. 네. 저기 남겨놓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 문제 때문에 남겨놓은 건데 혹시 당신들 신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몇 켤레 말고 한 켤레에 몇 개야? 2개죠? 혹시 신발을 샀는데 3개가 오고 이런 거 본 적 없지? 신발 무조건 2개란 말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pair of shoes를 잃어버렸대.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렸대. 그럼 신발 몇 개 잃어버린 거야? 2개 잃어버렸죠. 왼쪽 오른쪽 2개 잃어버린 거잖아. 다음날 하나를 찾았어.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어요. 2개라는 대상에서 하나가 특정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게 바로 뭐가 돼야 돼? 바로 the other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예시에서 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애초에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one하고 바로 the other 튀어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nother이 아니고 이거는 the other one was inside my neighbor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another 썼으면 당신들의 신발이 3개인 거야. 한 켤레를 3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다 another를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까 거랑 조금 다르지? 자, 그래서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 남았을 때 the other를 써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남았을 때 the other를 안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안 되지. 안 돼. 틀려. 안 쓰면 틀려. 2개 있을 때 또는 3개 있을 때 4개, 5개 있을 때 마지막 집단을 the other로 특정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문법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써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the other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3번 보시면 요거는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habit이잖아. habit 단수지. 그래서 이거 is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도 보시면 보자. Often the abbreviation is the first syllable of the word or 만약에 if two or more words are together 2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면 2개 이상의 단어들이잖아. 그럼 복수잖아. 복수. Their initials 이렇게 가야겠죠? 이거 약간 그런 거예요. 영어에서 그 축약형을 볼 때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약간 비속어밖에 없긴 하거든? 그냥 써볼게. 자, what the fuck 있죠? 이거 이렇게 줄여 쓰거든? 단어 3개잖아. 앞자리만 떼가지고 WTF라고 쓰는 거야. 이게 얘예요. 이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뭐 LOL 이런 거. 그래, LOL 쓸 걸 그랬다. 이거 laughing out loud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그 대가리에 있는 것들만 떼가지고 쓴다. Their initials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5번 2개씩 나왔는데 첫 번째 the others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브라이언이 꼴등이었대. 자, 근데 100m 남겨두고 he caught up to the others 다른 놈들을 the others라고 쓰려면 다 제꼈다가 돼야 돼요. 브라이언 빼고 나머지 참여자들을 싹 다 제껴야 돼. 문맥상 그런가? 이겼대. 문맥상 그러네. 브라이언이 원래 뒤에 있었는데 100m 남겨두고 개빠르게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을 싹 다 제껴버린 거야. 그럼 the others가 맞지. 이 집단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 집단에서 브라이언 하나, 나머지 전체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거지. 이게 브라이언이고요. 사람 이름이 붙은 거고 이게 엄청 많은 거야. 엄청 다수였던 거야. 그래서 the others 이렇게 2개로 특정한 겁니다. 네. 일단 여러 명 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명 일단 쳐봐요. 일단 그 중에서 저기 7명을 집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다 제꼈다 이렇게. 그렇게 쓰면 7명 제꼈을 때 others를 쓰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볼 근거가 없지. 그리고 이거 잘 봐봐. 이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틀린 거 있으면 찾아 고치라 그랬지. the others가 안 틀릴 가능성이 있지. 그럼 놔둬야 돼.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어법 문제 풀 때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거 the others 말고 others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잘 지적했지만 꼭 1등이어야 원이 아니거든. 1, 2, 3등 들어가면 메달 주잖아.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분명히. 근데 다 제끼고 1등 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 그럼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어법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overtook themselves. 저건 아니지. 얘는 아니지, 그치? 브라이언이랑 themselves는 당연히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them이 돼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보시면 요게 관계부사절이거든. Y 해가지고 밖에는 볼 필요 없고 enterprise should limit themselves. 아니 이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제기대명사에 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의미상 주어를 찾고 나발이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동사잖아. 얘는 should limit은 진짜 동사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진짜 동사의 주어를 찾으면 돼. 여기 바로 앞에 있지. enterprise 단수고 themselves는 복수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틀렸어. 이거는 itself가 돼야 돼요. 오히려 아까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아까 있는 거는 투부정사에 걸려 있거나 목적 보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열심히 찾았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앞에 있어. 이거 사이에 불일치한다. 그래서 itself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the violinist and pianist, their names you've heard earn between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이건 여기까지 이렇게 묶일 거예요. 틀렸지? 이거 한 문장이고 밖에 한 문장인데 접속사 없이 붙었지? 그럼 일단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될까?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요거 좀 특이한 관계대명사거든.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 그들의 이름을 네가 들어본. 그들의,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네요. 이거 후주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후즈. 네가 이름을 들어본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은 이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즈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후즈 관련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 후즈는 무슨 뜻이죠? 선행사의란 뜻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거고, 실제로 보면 피아니스트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후즈는 뒤에 명사랑 깨트릴 수 없어. 반드시 한 덩어리야. 후즈 플러스 명사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쉬울 겁니다.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후즈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후즈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사실 오지 않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어가 불완전해. 봐봐. 이거 없다고 쳐봐. 이거 후즈잖아? 없어봐. Names you've heard.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있어. 근데 names는 명사기 때문에 아까 관사가 있어야 되잖아. 누구의 이름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지금 문맥상으로 불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즈가 들어갈 자리에 이게 빠지면 뒤에 문장 불완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린 여태까지 문법 어떻게 배웠냐면 명사랑 동사랑 그 필수 형용사, 필수 부사가 있으면 문장 완전하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수식어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근데 그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고 실제로는 불완전한 거다. 근데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후즈 플러스 명사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버리지. 어차피 얘는 절대 분리 안 될 거니까. 얘가 한 덩어리가 되면 뒤에는 명확하게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얘를 한 덩어리로 간주를 해버리면 whose names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you have heard에서 목적어 없는 불완문이 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자. whose 플러스 명사까지가 한 세트고 이게 무조건 한 덩어리고 뒤에 불완문이 온다.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whose만 잡아도 뒤에 불완문이 오지만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whose 플러스 명사를 한 방에 잡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8번은 protect 하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죠. 너라는 사람으로 동일하지? 요건 yourself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여기 혹시 이거 말고 이거 쓴 사람 있나요? 거의 없긴 하지. 근데 이거 틀렸을까? 근데 바꿔서 물어볼게. 만약에 이 자리에 yourselves 복수가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고 판단했을 거야? you가 무슨 뜻이에요? 너라는 뜻이잖아. 너희들일 수도 있어. you 복수일 수도 있잖아. 제 복수일 수도 있지, 이거 you. 이게 복수라면 yourselves 맞지? 이거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이걸로 쓰시면 돼요. 당연히 문제 풀 때 이걸로 써.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yourselves가 들어가 있어도 이게 틀렸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 자리를 yourselves 이건 너무 오바야. 이건 너무 개오바고 이렇게 쓰지 말고 yourself라고 쓰되 얘가 들어가 있을 때 틀린 게 아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보시면 9번은 자, 얘는 사실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 이시거든? Make it easier to switch. Make 빈칸 easier to switch. 100% 이거 뭐야? 가목적어, 진목적어지. 이거 가목적어입니다. easier, 진목적어, 목적보어, 그다음에 여기 to switch가 진목적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원래는 여기 있는 to switch to English later.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것을 쉽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너무 길잖아. 이렇게 쓰면 easier이 숨어버린단 말이야, 뒤에. 그래서 필자가 우리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it을 박아놓고 easier 쓴 다음에 뒤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고. 이건 사실 이 단원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해. 이건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 솔직히 너무 쉬운데? view잖아, view.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으면 세야 돼요. 이건 안 센 거야, 지금. 셀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어나 언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든지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이건 둘 다 안 돼 있지.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few precious free hours 이렇게 바꾸는 게 취지상 맞겠지. 그 다음 어제 기하율 씨였나?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을 셀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거 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다. 그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시간은 당연히 못 세고요. 쟤는 60분으로서의 시간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당신들 물 셀 수 있어? 물 자체는 못 세지. 단위를 이용해 셀 수 있잖아.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셀 수 없지만 hour, minute, second를 이용해서 셀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거야. 설령 그걸 몰랐더라도 앞에 few를 넣어놨고 여기 밑줄이 없기 때문에 필자는 일단 이게 셀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신뢰하셨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1번 가보자. 여기까지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풀고 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이거 어디 갔냐? 왜 똑같은 게 이렇게 여기 있다. 1번 괜찮나? 1번 별로 문제 없어. 그치? 활이야, 활. 2번은 어때요? 왜 워즈로 바꿔야 되지? 과거에 바이올린 그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통적인 바이올린을 치기 어렵고 예전에. 맞는 말인데 그거보다 훨씬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일단 문제가 하나 있어. 워즈가 안 돼. 자, 왜 안 되는지 보자.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한 걸 놓쳤어 지금. 근데 아마 그 놓친 사람 많을 거야. 이게 관계사절이거든. 얘 선행사 누구예요? 소나타지. 소나타 복수죠. 일단 수일치가 오류야. 그치? 일단 수일치야. 일단 얘는 R 또는 월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was로 잘 바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였다. 단복수 문제였다.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해설지에는 R이랑 월이 둘 다 된다고 나와 있거든. 근데 R 안 돼요. R 안 돼, 여기. 왜 안 되지? 이게 당신이 얘기한 그거야. 그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시제일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절이 과거로 들어가면 종속절은 반드시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R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는 답을 월로 보셔야 돼. 해설지에는 둘 다 된다고 나와 있다? R 틀립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도 R 틀렸다 그래. 월로 써야 돼, 여기는. 시제일치 원칙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기 혹시 필요한 사람들 메모해야 되니까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자, 영어에서 시제일치의 원칙이란 주절이 과거형인 경우에 반드시 종속절은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종속절이 현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저기다가 미래형을 넣는 미친놈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치. 아니, 종속절에 미래형을 왜 넣어? 그건 아니, 그런 문장은 아예 없어.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만 여기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예외가 하나 있다. 이 종속절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일 때는 현재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과학 선생님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문장 있지. 과학 선생님의 얘기랑 상관없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었단 말이야. 그런 문장인 경우에는 the water boils라고 해서 현재형을 쓸 거야.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시제일치 원칙에 따라 이 자리에 과거 또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어떻게 바꿔? 1번 일단 처음에는 수일치야. 수일치가 안 돼 있어. 이게 제일 먼저 보여야 돼. 수일치 이슈가 있고 2번 wrote인데 얘는 R이 되면 조금 이상하네. 안전하게 월로 가자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3번 이거는 괜찮지? 보우니까 괜찮을 거고 4번도 hair be loosened 수동태 괜찮고 5번도 뭐 특별히 문제 없고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가보면 자 저기 얘 있잖아? 이거 부정어 도치예요. 1번 선지 부정어 도치다. 여기 only in 통과 부분이 이게 부정어야. 우리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 부정어 도치가 된 형태가 익숙하지는 않거든. 많이 못 봤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저기 어디 부정어가 있다고 저걸 부정어로 잡냐. only가 부정어예요. only가 부정어인 이유가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이거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해오는 경우에만 집에 갈 수 있다. 안 해오면 못 간다는 거잖아. 부정문이다. 통과에서만 뭘 할 수 있다라는 건 통과가 아니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어로 해석을 한다, 영어에서. 자, 부정어 도치가 되면 뒤에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쪼개져야 되지. 이거 물어본 겁니다, 1번. 조, 주, 동으로 쪼갰냐. 부정어 도치에 따라서 조동사가 도치되었냐를 물어본 거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If you take a whale watching tour from 어쩌고저쩌고 뭐 if you take 얘는 뭘 물어본 거냐면 그 조건절에서 미래형을 쓰지 않는 걸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건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2번은 너무 맞아 보였죠? 굳이 여기다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괜히 우리만 더 복잡해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출제 원리를 알고 싶다면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100점을 맞아오면 내가 애슐리 자유이용권에 뿌릴게. 진짜 뿌릴게. 근데 기말고사에 100점을 맞아온다는 것도 미래의 얘기고 애슐리 자유이용권에 뿌린다는 것도 미래의 얘기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쓰면 if you get 100 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조건절에 미래형 쓰지 않는다는 규칙 때문에 그거 물어본 건데 솔직히 이거는 그런 규칙을 몰라도 저기 will take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 If you will take 되게 어색하지?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내시면 된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 얘가 문제예요. You will allow to snorkel. 이렇게 되려면 이 사이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allow A2 부정사가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네가 스노클 하도록 누구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돼야 돼. 내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스노클 하도록 허락한다 이런 말인데 지금 문맥상 네가 스노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you will be allowed입니다. 이거 수동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보자. Presence of so many boats and people in the water causes. 얘는 뭐 물어본 거냐면 얘가 주어거든. 요 say의 목적어로 명사절 들어가는데 presence, causes, 수일치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본 문제입니다. 좀 멀리 있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 others. 이거 others인 이유는 이거예요. 얘는 좀 헷갈렸을 수 있다. 잘 봐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어. 나머지는 이렇게 주장했어. 그럼 이거 외에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잖아. 이게 마지막 집단이 아닌 거야. 일부 사람들은 A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B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주장도 안 했고 우리처럼 이거랑 아무 관련 없던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the others가 아닌 그냥 스트레이트한 others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보자고.
자, 이건 보시면 일단 1번은 문제 없죠. Are known to use bioluminescence. 그다음 2번은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얘는 요거 물어본 거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 이거 수일치 돼 있냐 물어본 거예요. 수일치 돼 있지? 자, 3번은 By self-glowing blue-green, the creatures no longer cast a shadow or creating. 이 앞에 or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creating이 뭔가랑 병렬 구조여야 돼. 일단 맞다고 전제를 했을 때 by self-glowing, by creating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안 되겠지. 이 해석이 아니지. 자, 얘는 이런 해석입니다. No longer이 부정어 부사고요. 다만 도치된 건 아니야. 왜? 주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어 도치 아니다. 주어가 앞에 있고 부정어가 있으면 부정어 도치가 아니에요. 자, 하고 나서 cast a shadow or create 라고 해서 두 번째 동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도 틀렸지. illuminating을 하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지. 빛을 자기 자신한테 내는 거잖아. 따라서 이건 themselves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또 5번은 to be unseen. 저거는 문제가 없다. 요게 그 생물 발광이라는 지문인데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논점은 이거야. 그 물고기가 불을 켬으로써 먹이를 찾거나 유인하는 게 아니고 포식자로부터 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 물고기가 만약에 빛을 안 내면 특히 얕은 물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밑에 그림자가 보일 거란 말이야.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이 바닷물 색이랑 똑같은 색으로 밑으로 이렇게 빛을 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나가도 그림자가 안 생기겠지? 이게 생물 발광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영어 모의고사 소재에 나오고 있어요. 한 3, 4개 지문이 벌써 나와서 똑같은 소재로 다른 학년에서 3학년 것도 있어 심지어 이거는. 자, 그리고 4번 보자. 자, 4번을 보시면 The idea that reading can enhance the connection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일단 대세에서 묶는데 이게 관계사절인지 동격절인지는 판단이 필요하겠죠. Reading can enhance our connection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이거 동격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 단수가 돼야 되네. R이 아니네. is로 가시고 1번 틀렸고요. 자, 2번 allowing them to form greater connections with different human perspectives.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한다. 요거는 them인지 themselves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판단할 거 이거야. allowing의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지 판단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문장의 주어랑 똑같아야 되지. 얘 의미상 주어가 reading이에요. 그리고 문맥상 얘는 children이지. reading이랑 children은 동일 대상 아니기 때문에 대문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 3번 요거는 이렇게 보자고. 여기 what 명사절이잖아. What others are felt. 이게 명사예요. what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명사야. what이 명사가 아니려면 what 뒤에 명사가 붙어야 돼요. 어떤 색 이런 거 할 때 what을 형용사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그건 아니야. what others는 아니잖아. 어떤 무슨 누군가 이런 해석은 아닐 거 아니야. 쟤는 명사다. 여기 명사 자리 있어? 자리 없지. others are felt. 주어 수동태 동사로 문장 끝났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우린 반드시 what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what은 명사기 때문에. 제가 틀렸죠? 이거 feeling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3번이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른 논의이긴 한데 출제자가 여기다가 3번을 집어넣은 이유는 수동태, 능동태로 해석해서 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동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 너무 불편하잖아.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버려도 돼. what은 명사기 때문에 뒤에 what을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felt 같이 써놓으면 what을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필링으로 전환해서 강제로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만약에 확신이 안 서면 그때 해석해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4번은 이제 themselves나 meaning의 명사절로 they 주어 can easily place themselves. they랑 themselves랑 동일인이죠. 따라서 제기대명사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풀어왔지? 우리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165에서 168을 풀고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 근데 아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를 한번 풀어보자. 야, 어법은 개념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것만 정리해줘도 되지, 이렇게. 굳이 이거 다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 없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요거 우리 35분에 시작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세요. 아니요, 쉬었어요, 이번에 3학년. 쉬었어.